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 실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간파 탈출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합의 취소가 가능하냐, 추간파 탈출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진단을 받아가지고 합의 취소가 가능하냐, 추가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 소송을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분들의 주장은 똑같죠. 합의를 할 당시에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해야 된다, 내지는 합의를 취소를 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보험사에 합의 취소를 얘기를 해보고 보험사가 합의 취소 해주면 땡큐, 안 해주면 딱히 어쩔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진짜 어렵다, 진짜 짜증나게 매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보험사에서 합의 취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부상은 추간파 탈출증이에요. 그렇다면 추간파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거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사고로 인해서 추간파 탈출증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 추간파 탈출증은 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무조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간파 탈출증은 기왕증이기 때문이죠. 퇴행성 질환, 이 부분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신체 감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신체 감정들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파 탈출증이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한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랑 500을 받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 이후에 추간파 탈출 진단을 받고 뭐 신체 감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손해액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이 채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법원에서는 기왕증에 대한 공제,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왕증 공제가 다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왕증에 대해서 전부 다 감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감액이 되고 난 이후의 금액이 과연 합의금하고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실익이 그렇게 애초에 높지가 않았었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추간파 탈출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보통 경추염자, 요추염자 등의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시든 뭐 통원을 하시든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치료를 받는 상당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시간 동안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선 합의를 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로 판결문을 쓰시는 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과거 10년치 치료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확보가 되거든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록에서 과거에 목이나 허리 쪽에 치료를 받았던 어떠한 내용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너는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장애라든가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기각시켜 버리는 그러한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간파 탈출증으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소송에서 이제는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까지 또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이제 2배, 3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매우 신중하게 하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보험사한테 합의 이후에 내가 이러한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합의 취소를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뭐 권리도 없어요. 그냥 부탁이에요. 간절하게, 불쌍하게 부탁. 상황이 안 좋죠. 부탁을 했는데 보험사가 합의 취소를 해준다, 그럼 땡큐.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매우 안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보험사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합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 아니면 자료 보내주면 진단받은 추간파 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료자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취소를 해주겠다, 확인이 안 되면 못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자료 보내주면 대부분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해서 봐라 이거 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합의 취소 못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자는 여기서 나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스크로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 뭐 변호사 비용 다 포함해서 한 4,500 정도 비용 발생하죠. 글쎄요, 이 돈 들여가지고 소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합의에 대한 효력을 또 다퉈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질지도 모르는 소송을 4,500 들여서 피해자가 한다? 글쎄요, 이길지도 모르는 소송도 잘 안 하시는데 질 수도 있는 소송을 한다?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왜 돌이킬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